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원쌤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 2차 함수의 그래프. 함수는 뭐라고 했어요? 함수는 대응 관계인데 X 박스가 있으면 이게 가로축이야. 보통 가로 세로 대응되니까 X 박스랑 Y 박스랑 대응하는 관계를 여기다 정의를 하면 F를 여기다 쓰기도 하고 여기다 쓰기도 하죠.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야. 근데 1차 함수는 직선으로 가잖아, 그제? 직선으로 가는 게 선이 길이가 늘어나는 거거든. 1차 함수는. 근데 2차 함수는 가로와 세로를 곱해서 면이 늘어나야 되거든. 그죠? 가로하고 세로가 늘으면 제곱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2차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은 센티미터의 1승이니까 센티미터의 1승으로 xcm씩 늘어난다. 그러면 ax 이렇게 쓰면 끝나거든요. a배로 늘어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직선을 더할 때는 더하기의 연속으로 곱하기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직선이 1차 방정식이나 1차 함수로 되어지는 건데 이 직선과 직선을 곱해줘서 면적이 되면 센티미터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로하고 세로를 곱해줘야 되니까 센티미터의 제곱이 되고 x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이 늘어날 때는 이거는 ax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 그냥 정비례되든지 아니면 뭐 반비례가 되기도 하지만 이 면적이 늘어나가는 양상은 아니면 주는 양상은 이렇게 가로와 세로의 제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x제곱으로 해서 2차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차 함수는 이 2차는 최고차항이고 최고차항이 x제곱이고 자, x제곱이고 그것들이 y랑 어떤 관계로 늘어나느냐 이 결과치 x를 집어넣었을 때 그죠? x를 집어넣었을 때 y가 어떤 이 y 결과값이 어떻게 변화가느냐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지는데 이게 포물선이 포탄 나르는 폭탄 물 날아가는 것처럼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지표면에서 어떤 포탄을 쓰면 이렇게 나가면 힘에 의해서 날아가다가 여기를 꼭지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돼서 떨어지죠. 이렇게 저항을 무시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되면 운동 에너지가 빵이 되면서 위치 에너지는 최고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날아가는 방향 때문에 다시 이렇게 똑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면이 대칭되게 나옵니다. 포물선은. 그래서 포물선은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의 모양새대로 되는 곡선을 포물선이라고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최고점을 꼭지점이라고 그러죠. 보통은 선과 선을 만난 지점을 꼭지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포물선은 여기가 꼭지점이라고 그러고 타원이 있죠, 타원. 타원의 꼭지점은 몇 개일까요? 마치면 수업 그만하겠습니다. 몇 개일까요? 잠깐만요. 3초. 타원이요? 1, 2, 3. 4개입니다. 4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장축이고, 이건 단축이라는데, 여기도 꼭지점이라 그러고, 여기도 최고점이라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이해된다요? 그런데 여기 그러면 가운데 이 중심이 되는 요거는 초점이라고 합니다. 이 초점이 두 개 많았을 때 중심점이 되는 거죠. 근데 꼭지점은 이렇게 네 군데를 얘기를 합니다. 자, 포물선은 축이라는 것은 이게 축대 이런 것처럼 쌓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기준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X축과 Y축을 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축과 꼭지점, 포물선의 꼭지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축을 어디를 통과하고 꼭지점은 여기인데 축을 여기를 통과한다.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고 꼭지점으로, 그죠? 이거랑 이렇게 대칭되는 반대편을 그대로 그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축, 꼭지점의 x좌표, 이건 x고 이건 y잖아요. x좌표에서 요만큼 빼주고 요만큼 더해지니까 합차 공식이 나중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y절편으로 쉽게 이게 절편이거든요. 절편 끊어져 있는 면. 왜? 기준척에서 이게 센서로 이거를 파악을 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를 그리고 여기서 여기를 그리면 나머지는 대칭되게 여기서 요만큼 그린 것처럼 그리고
또 이만큼 그린 것처럼 여기다 이렇게 찍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대칭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2차 함수에는 실제적으로 세 점을 알면 돼요. 왜? 1차 함수는 하나만 알면 빙글빙글 돌죠. 이 선이. 빙글빙글 돌죠. 결국은 2점 이상은 알아야죠. 그래서 1차 함수는 2점을 알아야 되는데 2차 함수는 이렇게 하나, 둘, 세 점만 알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3차 함수는 몇 점을 알아야겠어요? 최소한 4점은 알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대충축, 포물선의 축이라고 하고, 포물선의 축, 대칭축. 대칭축이 있을 때 이것도 축이라고 하지만 이거를 갖다가 대칭되는 축이니까 대칭축, 축 중에서 대칭축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축을 중심으로 대칭된다는 거죠. 자, 포물선과 축과의 교점을 이렇게 명확하게 꼭지점이 뭔지를 써놨네요. 그러니까 축과 이거 뭐라고요? 포물선의 교점. 이것도 뭐라고요? 장축이고 이건 단축이죠. 축과 이 타원의 교점을 꼭지점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꼭지점이라는 것은 함수에서 꼭지점은 항상 이렇게 축을 관련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자, 2차 함수 y는 ax 제곱 이렇게 나왔을 때 a는 뭐죠?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1차 함수에서 y는 ax 이렇게 나온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1차 함수가 이 기울기에 따라서 이 y축에 얼마나 가깝느냐 아니면 떨어졌느냐 아니면 더 누웠느냐를 구하는 것처럼 2차 함수도 이걸 대칭해서 그리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얇게 됐느냐 이렇게 넓게 누웠느냐 하는 걸로 하면 되겠죠. a 값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1차 함수에서 배웠던 기울기랑 똑같습니다. 이 a는. 다만 이렇게 x를 2번 곱해서 가로 곱하기 세로인 cm의 제곱이 돼서 면적의 변화에 대해서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점은 꼭지점으로 하고 여기에 뒤에 y축을 축으로 하는 포물선. 그러니까 y축 얘기했을 때 x는 0이다. 왜? y축이니까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 안 갔다. 이렇게 대칭 개념으로 생각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x축이든 y축이든 수학에서 축이란 단어가 나오면 대칭 개념을 항상 생각해줘야 x축 대칭이다 그러면 y보 반대, y축 대칭이다 그러면 x보 반대 이렇게. 이해됐죠? 그러니까 축이란 단어는 대칭이란 걸 염두에 뒀을 때 의미가 강하다. 그렇게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폭이라고 그러죠. a 값이 폭과 관련된다는 것이죠. 자, 똑같이 y는 ax 제곱을 이렇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마이너스 y는 ax 제곱. 그러면 똑같이 아까 이것들을 썼을 때 y는 이거는 마이너스 ax 제곱 이렇게 썼잖아요. 플러스 ax 제곱과의 차이는 그죠? y는 ax 제곱 플러스 ax 제곱과의 차이는 이렇게 y 값만 반대라는 거죠. 이렇게 이 그래프는 똑같은데 y 값만 반대라는 거죠. 그러면 y 값이 반대니까 같은 그래프를 y부호가 단나죠. 그러면 x축으로 대칭된다는 게 y부호가 반대면. 왜? 똑같은 이렇게 있는 그래프를 y 값만 다 뒤집어라. 그러니까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x축 대칭이다. 그러면 x축 대칭은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이게 플러스 y가 된다면 이거는 마이너스 y가 되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y부호를 반대로 두면 x축 대칭이다 라고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이라는 것은 대칭 개념을 생각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공식을 얘기해 주는데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 가르쳐주던 거하고 조금 다른 시각으로 자꾸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왜? 여러 가지 시각으로 배워나가야 되니까. 자, 다음 2차 함수에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실제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2차 함수는 y는 x제곱이고요. 1인, 기울기가 1인. 두 번째는 y는 ax제곱이고요. 세 번째는 ax제곱에서 y값만 평행이동한 거죠. 이렇게. 요거를 y값을 다 올린 거예요. 똑같은 방식. 요만큼. 요 길이랑 여기서 이 길이랑 여기서 또 잡았을 때 이 길이랑은 다 똑같다는 거죠. 같은 거리만큼 평행이동해서 한 점만 이동한 걸 표시하면 전체를 다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왜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기본 형태로 이 그래프 있죠. 요 밑에. 요 AX와 요 AX제곱은 똑같은 그래프라는 거죠. 같은 그래프를 움직이게만 했으니까, 이거는 그대로 두고, 이거를 이쪽으로 평행이동해서 y-q,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q는 AX제곱. 그러니까, 대문자 y를 이렇게 q만큼 평행이동하면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결국은 자 y는 x제곱을 정말 기본으로 하여서 이거에 y는 ax제곱의 기울기만 배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배운 게 y-q에다가 ax제곱으로 y축 평행이동만 배우고 마지막으로 최종 x축 평행에도 이렇게 또 배우죠. 이렇게 x축만. 그죠? 그랬을 때 잘 보시면 여기다가 y는 a하고 여기다가는 이 통째로를 x-p라고 썼다는 거죠. p, q에서. 이렇게. 요게 대문자 x로 치환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평행이동할 때 보시면 x는 x-p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로만 표현하려면 쓸 때는 대문자 x 플러스 p 이렇게 써줘야 되네요. 그래서 x로.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마이너스만큼이 아니라 이 원래의 것에서 그죠? p만큼 평행이동해서 그걸 소문자 x로 표현해라 했을 때 하면 이 원래 것과의 관계는 x-p가 돼야 돼서 이 부호를 반대로 넣어준다는 거예요. 양의 만큼 p면 마이너스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y는 ax의 그래프를 y축으로 q만큼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라 했을 때 y축으로 q만큼 요거를 평행이동하는 같이 쓸 때는 y-q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2항에서 여기서 q가 2항에서 플러스 q가 된 겁니다. 자, 꼭지점은 0,q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0,q 이동한 게 이거는 0,q가 되고 꼭지점은 자, 꼭지점은 뭐라고 했어요? 축과 방정식의 교점이다. 자, 축의 방정식은 이 축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축 자체를. 그러면 요거는 y축이다. y축. x는 0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축의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방정식. 축의 함수가 아니라 축의 방정식. 자, y는 뭐라고요? 축의 방정식이랬습니다. y는 이렇게 되어 있는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q의 그래프와 대칭이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똑같이 반대쪽에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 거리나 요 거리나 똑같고 요 거리나 요 거리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대칭을 잡을 때는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직각으로 같은 거리여야 됩니다. 같은 거리. 같은 거리는 이게 직각으로 통해야 됩니다. 항상. 자, 그래서 y는 ax제곱에서 요거를 뭐라고 대문자 x로 만들어주면 y는 ax제곱일 때 이 x만 평행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대신 x-p라고 써준 겁니다. 자, 이거를 둘 다 합쳐서 자, x축으로는 p만큼, y축으로는 q만큼. 그러면 이 꼭지점이 여기로 이동을 했잖아요. 똑같이 여기에 있는 어떤 점을 잡더라도 이거는 p만큼 가야 되고 q만큼 가야 됩니다. p만큼, q만큼. 그래서 모든 점이 한꺼번에 이동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꼭지점이기 때문에 꼭지점을 중심으로 바라본 것 뿐이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원래는 x, y라는 점이 실제로는 0,0이었죠. 이게 p, q로 간다는 것은 요 x점을 p만큼 더한 거고, 실제로는 점으로 치면 그 다음에 y점을 q만큼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식으로 썼을 때랑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점의 평행이동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점으로 할 때는 이렇게 더해주는 게 맞아요. 식으로 넣을 때는 부호가 반대로 나오지만. 이해됐나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이게 x가 2라면, x는 2죠. 변화가 없지만, 그쵸? 요거를, x를 넘기면 x-2는 0이 되죠. 그러면 이 원점과의 관계에서 요거의 차이는 뭐라고요? 2만큼 되는 거고, 빼주면 원점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처음 그어진 이 p, x값을 2차 함수에서 이걸 축이라고 그러죠. 축. x값, 축.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잘 보면 보통은 y는 이걸 풀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 x-p의 제곱을 2번 해야 되니까 플러스 q 이렇게 되죠. 그러면 곱셈 공식을 하면 a의 x제곱 마이너스 뭐죠? 2px죠? 플러스 p제곱 맞나요? 플러스 q가 되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쓰면 ax제곱 마이너스 뭐라고요? 2apx 플러스 ap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되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일반형을 쓰면 이렇게 되나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나오죠. 결국은 이거를 두 개를 비교를 해본다면 이 a는 똑같이 나오는데, 그치? 그런데 맞아요. 요 마이너스 2ap는 b가 되죠. b는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2ap가 됩니다. 그래서 p라는 걸 계산하면 양변을 마이너스 2a로 나누면 마이너스 2a분의 p가 나옵니다. 축. 이걸 뭐라고요? 축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의 방정식을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이 꼭지점 형태랑 일반형을 비교를 해서 이렇게 p는 왜 나오냐? 이걸 두 개를 개보니까 a는 a 같잖아. 마이너스 2ab는 b잖아.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2ap고 여기 나오잖아. p만 남기면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누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p잖아. 그러니까 요게 나오는 요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게 되면 요 p를 구할 수가 있어. 라는 두 개의 관계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에? 자, 그러면 여기 x축의 축이 마이너스 이 꼭지점에서 p, q에서 이게 p라고 그랬잖아요. p. 그러면 q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q. 왜? 요게 뭐라고요? ap제곱 플러스 q하고 c는 같다 이렇게 놓는 거죠. 그죠? 그럼 q는 넘기고 이걸 넘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ap제곱 플러스 q가 되네요. 그죠? 이건 c가 되네. 아, q가 나와야 되는데 q 맞네. 이게 q가 나오죠. 이게 q죠. 이렇게 넘기면 q ap 제곱 이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c 참 이거 지우고 플러스 c를 하면 q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의미가 없죠. p를 알게 되면 그러면 a도 알고 c도 알죠. 그죠? 근데 p 제곱이라니까 그러면 이거를 또 제곱해야죠. 맞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뭐가 되죠? 4a 제곱 하고 뭐라고요? b 제곱이 되죠. p는 그죠? p 제곱은 거기다가 a가 있어야 되죠. a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죠. 그죠? 맞나요? 다시 계산해봐요. 마이너스 A에다가 P는 마이너스 2A분의 P고, 이거의 제곱이고, 플러스 C가 돼야 되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A고, 이거는 4A가 되죠? 4A 제곱하고 B 제곱. 맞나요? 그러면 이거 하나 약분되죠? 맞나요? 그러면 4A분의 마이너스 B제곱이 되죠? 그럼 플러스 요거를 4A로 하면 4A분의 이거는 4AC가 되죠? 맞나요? B제곱 마이너스 4AC 비슷하게 나오네. 그러면 4A에다가 뭐라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B제곱. 그죠? 마이너스라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네. 결국은 이거랑 이게 비교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X축을 값을 구한 다음에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상관없지만 이것도 계산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검증을 하면서. 자, 그런데 이제 2차 함수는 어쨌든 그렇게 꼭지점 형태로 그리기는 편한데 y는 뭐라고요? a 이거를 다시 x-알파 x-베타 이렇게 됐을 때는 2차 함수가 있고 여기가 알파죠. a, b, c나 똑같으니까 근답해 베타고. 그런데 이 a 값을 확정짓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a 값을 특정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요 x 요거를 알파를 안다는 건 한 점, 베타를 안다는 건 두 점. 그 다음에 뭐라고요? a 값을 알 수 있는 한 점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a 숫자를 알려주든지. 그쵸? 그렇게 해서 2차 함수를 만들었는데 2차 함수가 이렇게 꼭지점이 이렇게 되면 어쨌든 y 값으로 쳤을 때 이게 y 값이 치역이니까 이거는 최소값이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게 y 값이니까 이게 최대값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인 값과 최소인 값 변화량에서 최대일 때, 최소일 때를 찾는 거라는 거죠. 실제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2차 함수가 그렇게 안 나오고 보통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주식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대칭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 부분을 찍고 요 부분을 그럼 이거를 이런 식으로 찍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찍고 유사한 값으로 컴퓨터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렇게 어떤 구간을 해서 유사하게 대칭되는 구간이다 어떤 구간을 찾을 때 여기는 극대 여기는 극소 여기는 극대 여기는 극소 여기는 극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걸 양봉이라고 그래요. 주식에서. 이걸 음봉이라고 그러고 떨어지는 거. 이것도 양봉. 이걸 음봉. 아, 떨어지니까 이게 음봉인가? 그죠? 올라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최대값.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이게 양봉이라고 해야겠네. 그지? 거꾸로. 양봉, 음봉이란 말만 아는데 이게 양봉이고 이게 음봉 해야 맞을 것 같아. 기울기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범위를 잡아가지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2차 함수는. 그런데 여기에서 2차 함수에서 ax제곱, bx, cx인데 이걸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프로그램이 정관했나? 자,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아, 안 되는 거라 지금? 녹아까?